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주요 뉴스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설 성수품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경 당진시 수청동 동부로에서 트럭과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틈타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동완 의원이 한중 FTA로 피해보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설 연휴 동안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하고 산불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터미널과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논쟁에 대해 충청 시민들은 이 후보자에게 책임 있는 총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제적의원 295명 중 281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48표와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완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임명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민심이 결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당진시와 평택시가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출신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도계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매 명절마다 유독 전통시장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설 성수품 가격 비교를 한 결과 재래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과 마트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당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설 성수품 판매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55개 판매점에서 파는 설 성수품 26개 품목의 판매 가격 조사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17.3% 저렴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당진시의 경우는 판매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재래시장에서는 25,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만원가량의 가격 차이를 보였으며 한우와 조기의 경우 100g당 재래시장에서는 3,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300원으로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격 비교 결과와는 달리 당진시에서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큰 가격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큰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시장에 자주 오는 이유가 제품도 싱싱하고 그리고 직접 가공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덤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주인 언니의 인심에 따라서 많이씩 주잖아요. 젊은 주부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재래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연령과 지역 관계없이 상인들과 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정감이 가는 것은 물론 정성이 담긴 듯한 물건 구입과 함께 인심 좋은 구수함을 느낄 수 있어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경 당진시 수청동 동부로에서 트럭과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취재 오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경 당진시 수청동 동부로에서 트럭과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명절에는 이 들뜬 분위기를 틈타 소비자의 지갑을 노리는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는 특히 이런 범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원관리공사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잘 모르는 번호로 온 택배 배송 중과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알림과 같은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잘못 클릭할 경우 소액 결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김동완 의원이 한중 FTA로 피해보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엔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회에서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종사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FTA로 손해를 보는 산업종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FTA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한중 FTA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업이 피해보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산업통상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그거를 협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배포한 한중 FTA의 참고 자료를 보면 한중 FTA가 발효되는 경우 관세 절감 효과가 연간 미화 54억 4천만 달러에 이르지만 결국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컴퓨터 34%포인트, 신발이 31.7%포인트, 휴대용품이 12.8%포인트, 안경이 9.5%포인트 감소하는 등 상당수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졌거나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처럼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과 농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미국처럼 우리나라 역시 대내 협상 절차를 보장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도가 18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오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최근 강한 바람까지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는 데다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이 기간 산불 감시원 1,400여 명을 공원묘지와 입산길목에 집중 배치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동네 이통장들에게 마을 방송을 통해 논밭두렁 및 생활 폐기물 소각 자제를 요청하는 등 자체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도는 공주와 홍성 지역에 배치한 임차헬기 2대를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연휴 전날인 오후 6시경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 통계는 최근 3년간 같은 시간대의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비교해도 25%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연휴 전날인 오후 6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639건으로 설 당일보다 1.8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연휴 전날 오후 6시대에 교통사고가 평균 50.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시간대의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비교해도 25%나 많은 것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유독 분주한 곳이 바로 터미널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진시는 터미널과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설 명절 기간과 해빙기를 맞아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주로 화재 발생 관련하여 비상계단 내 적치물 제거 등 6개소 29건의 현지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해빙기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 건설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22개소를 선정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진시 건설방재과는 TF팀을 구성해 대형 건설 공사장과 노후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응급보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일부 지역 학교에서 기숙사 매트리스를 3년간 단 한 차례 소독이나 세척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매트리스 4,509개에서 소독이나 세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읍성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귀성객들이 고향의 정을 느끼고 잊혀져가는 세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 행사를 펼칩니다. 충남문화재단은 2015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분야별 지원 결정 대상 단체와 개인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10일까지 422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4건을 선정해 이날 최종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가이도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창기와 누동, 보남과 신혼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끊는 데 이어 가이도 지구에서 기준점 측량을 시작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충남 지역 아침 현재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진과 서산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5도 예상됩니다. 아산, 천안, 세종 지역 최저기온 2도, 최고기온 5도 기온 보이겠고요. 보령, 부여, 서천 지역 영상 1도에서 5도 사이 기온 예상됩니다. 계룡과 금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